때는 조선 중기 선조 38년의 겨울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7년, 나라는 폐허 속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한 초가집에서 70대 노파가 손녀들에게 낡은 대나무 약상자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약상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마. 60해 전 할미가 21살이던 그해 겨울이었다. 노파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시간은 60년 전 그 혹독했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1605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골 마을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 집만은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 안 얼어붙은 부엌에서 21살의 젊은 며느리가 물동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텅 빈 쌀독이 처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을 어찌 깨야 하나. 며느리가 중얼거리며 바가지로 얼음을 깨려 하는데 안방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콜록거리는 소리가 한참 계속되더니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진지는 아직이냐? 예, 곧 올리겠나이다, 아버님. 물이 얼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다시 기침 소리.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얼음을 깼습니다. 겨우 물을 얻어 솥에 붓고 쌀독 앞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여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겨우 한 줌의 보리와 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사흘은 버텨야 하는데. 한숨을 쉬며 며느리는 보리와 조를 섞어 물을 많이 부어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죽상을 받쳐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63세 시아버지는 누더기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녹슨 칼과 낡은 갑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이었습니다. 전직 무관이었던 그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켰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시옵소서. 노인이 이불을 조금 젖히며 말했습니다. 또 물죽이냐? 송구하옵니다. 쌀독에 뭐가 남았느냐? 보름은 더 버틸 양이옵니다. 거짓말 마라. 노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내 눈에는 다 보인다. 바닥이 보이는 거 다 알고 있다. 그게 됐다. 그냥 놔두거라. 어차피 늙은이는 먹어봤자 입만 아프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나이다. 어디서 뭘 구해온다고? 이 겨울에 기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아버님. 며느리가 다가가려 하자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오지 마라. 그냥 물러가 있거라. 하오나. 물러가라 했다.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죽상을 내려놓고 물러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노인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기침을 하며 손수건을 입에 댔고 손수건에는 선홍빛 피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노인은 황급히 손수건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계속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벌써 2년째. 그녀의 앞에는 남편의 낡은 도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아버지의 약값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집에는 병든 시아버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악화되시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갑자기 방문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울고 있나?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쓸데없는 짓이다. 울어서 뭐가 해결되느냐. 그럴 시간에 일이나 하거라. 예, 아버님.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죽에 물 조금 덜 붓거라. 너무 묽으면 배만 불러서 힘이 안 난다. 내 목까지 내가 먹어야 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나를 돌본단 말이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투박하지만 걱정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여전히 바느질을 하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온 날 시어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왔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우리 집안의 큰 복이다. 시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시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이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매정해 보여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란다. 내가 없으면 영감이 더 무뚝뚝해질 거다. 하지만 그게 영감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내가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참 고맙구나.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남편이 떠났습니다. 여보, 울지 마시오. 나 약값만 벌어오면 곧 돌아올게요. 아버지 폐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약을 구해와야 하오. 하오나 서방님, 길이 험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소. 나 전쟁 전에 한양도 다녀온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오지 않겠소. 시아버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남편은 저를 올렸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아내가 잘 모실 겁니다. 며느리, 집안 잘 지키거라. 예. 아버님,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2년. 소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도포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서방님, 벌써 2년째입니다. 소식조차 없으시니. 혹시.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울고 있구나.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시체라도 왔을 게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쓸데없이 울지 마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기필코 돌아올 것이다. 효자라 날 버리고 가지는 않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다음 날 오후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을 입구로 지친 모습의 사내가 허겁지겁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아씨. 아니, 낭자 댁이 어디요? 마을 안악이 집을 가리켰고 사내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물을 길어오던 며느리가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어찌 여기까지?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아씨. 아니, 낭자. 며느리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께 무슨 일이신 겁니까? 좌수 어른께서 폐병이 깊어지셔서 이제 며칠을 못 넘기실 듯하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부인께서도 어른 간병하시다가 몸져 누우셨고 집안에 뗄 나무도 먹을 양식도 떨어졌는데 약 한 첩 지을 돈이 없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좌수 어른께서 딸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시고 싶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하오나, 이 날씨에 산길이 얼마나 험한데. 그리고 손에 들고 갈 것도 없고. 며느리는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방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냐? 왜 그리 소란이냐? 아버님. 친정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다녀와도 되겠나이까? 제발. 아버님 얼굴이라도 한 번 뵙고 오겠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안 된다. 아버님, 내 몸도 간신히 지탱하는 판에 내가 집을 비우면 누가 나를 돌보느냐? 하오나 아버님, 제 친정 아버님께서 돌아가신단 말씀이십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시아버지도 죽어가고 있다. 이 집이 먼저냐, 친정이 먼저냐? 아버님, 제발,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이 집이 우선이다. 물러가거라. 아버님, 물러가라 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방 안 시아버지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아직은. 저녁이 되어 친정마을 사내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어른께서 허락지 않으실 테니 친정 아버님께 전해 주십시오. 불효녀가 마음으로나마 곁에 있다고.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사내가 떠나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를 하옵니다. 불효를.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녀의 오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시아버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아, 아버님. 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에 갈 수는 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 정말이옵니까? 하나,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노인은 뒤로 돌아가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뚜껑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약재다. 약재요?
노인은 뚜껑을 더 단단히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친정에 가져가라. 절대 도중에 열어보지 말고 친정에 도착해서도 내 아비 앞에서만 열어라. 알겠느냐? 예. 예, 아버님. 하오나 이 안에 무엇이?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묻지 말라 했다. 그리고 친정에 가서 이것을 팔아 약값을 마련하라고 전하거라. 예, 아버님. 감사하옵니다. 정말. 노인이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내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노인은 뒷간 옆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썩은 집단이 쌓여 있다. 그것들을 모두 치워라. 치우라고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보기 싫다. 친정 가는 길에 산길 어디든 버리고 오너라. 계곡에 던져버리든지.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것까지. 하지만 노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못하겠느냐? 며느리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겠나이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럼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해 뜨기 전에. 예, 아버님. 정말 감사하옵니다. 며느리가 절을 하려 하는데 노인은 이미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 노인은 문을 닫자마자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나를 원망해도 어쩔 수 없구나.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광주리를 등에 지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약재가 이리 무거울 수가. 도대체 얼마나 넣으신 거지? 며느리는 힘겹게 광주리를 등에 졌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가서 집단을 꺼냈습니다. 집단에서도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왜 이리 무거운 거지? 마루에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침을 참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너라. 그리고 용서해다오. 며느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나이다. 노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해 뜨기 전에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예, 아버님께서는 진지 거르지 마시고. 알았다, 알았어. 어서 가. 며느리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어찌 생각할까.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며느리는 눈 덮인 산길을 올랐습니다. 광주리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호기심이 발동했지만 그녀는 시아버지의 언명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아버님께서 친정 아버님 앞에서만 열라고 하셨어. 산길 중턱 며느리가 잠시 쉬려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나무하러 가는 마을 안악 둘이 지나갔습니다. 어머, 저기 영감댁 며느리 아니가. 그러게. 겨울에 저 큰 짐을 지고 어딜 가는 거요? 영감이 며느리를 부려먹기도 지독하게 부려먹는다니까. 남편도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쯧쯧. 불쌍해라. 저러다 얼어 죽는 것 아뇨? 안악 하나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낭자, 어디 가시는 거요? 친정에 잠깐. 이 날씨에 영감이 허락했어. 예.
아버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셔서. 저게 다 뭐여? 그게. 저도. 야, 그냥 가자.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여. 안악들이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아버님은 왜 이리 무거운 것을. 오후가 되어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친정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 친정집이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가 대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왔습니다. 방문을 여니 냉골 같은 방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55의 친정 아버지,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력이 없었습니다.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냐? 며느리가 울먹이며 달려갔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어찌 이 날씨에. 며느리는 두 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콜록. 안 돼. 너까지 주의해. 어서 따뜻한 방으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불을 지피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급히 광주리를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영감께서. 예, 이것을 파서 약값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 뚜껑을 풀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낡은 삼배 보자기로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씩 꺼내자 놀라운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인삼. 손이 떨렸습니다. 20뿌리가 넘는 산삼들이 나왔습니다. 한 뿌리에 쌀 한 섬 값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게. 산삼.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며느리는 계속 꺼냈습니다. 녹용 한 쌍, 웅담, 숙지황, 당귀 등 각종 귀한 약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그 밑에서 쌀 한 마리 담긴 자루가 나오고 은자 5냥이 들어있는 비단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며느리는 광주리 밑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잠깐. 여기 뭔가 더.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이게 편지인가 봅니다. 어서 읽어보세요. 친정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좌수 어른께. 소인은 미천한 무부로서 예를 갖추지 못함을 먼저 사죄하옵니다. 전쟁의 칼바람 속에서 나라를 지키며 평생 모은 것이 이것뿐이옵니다. 인삼과 녹용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가보였으나 지금 어른께 더 필요하시리라 여겨 보냅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가보. 친정 아버지가 계속 읽었습니다. 소인 역시 폐병이 깊어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의 목숨보다 사돈 어른의 목숨이, 며느리의 마음이 더 중하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자녀는 소인에게 딸이나 다름없나이다. 그 아이가 친정 부모님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디 이 약재로 쾌차하시어 자녀가 부모님 슬하에서 효도할 날이 많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시옵소서. 그 아이가 죄책감에 괴로워할까 두렵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냐.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딸아, 내 시아버님은 부처님이시다. 며느리는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구두쇠라 원망했습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정하다고. 며느리의 머릿속으로 시아버지가 매정하게 대했던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아, 내 시아버님은 진정한 양반이시다. 며느리는 광주리를 다시 뒤졌습니다. 밑바닥에서 작은 보자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건 약첩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며느리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내 기침약이나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파라쌀을 사시게.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침약. 아버님의 기침약.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방문을 닫던 시아버지. 손수건을 숨기던 모습. 돈이 아깝다고 했던 말들. 약값이 쌀 한 가마니라며 분해하던 모습. 아버님은 당신 목숨을 포기하신 거구나. 저희를 살리시려고.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딸아.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약은 아버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친정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딸아, 진정해라. 저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님께 이 약을 드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 벌써 해가 지려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며느리가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데 마당 한쪽에 놓아둔 집더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잠깐, 저 집더미. 며느리는 집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무거웠는데 며느리가 황급히 집더미를 풀었습니다. 이게 집 속에서 새 무명배 2필이 나왔습니다. 새 무명배. 계속 풀자 목화솜 한 뭉치, 말린 대구 10마리, 된장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친정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아, 이게.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님께서는 썩은 짚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친정 아버지가 집 속의 물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영감께서. 어머니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무명배로 겨울옷을 지을 수 있고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들 수 있겠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워서, 귀찮아서 아버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친정 아버지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딸아, 내 시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저 돌아가야 해요. 시아버님께 이 약을 드려야 해요. 딸아, 이미 해가 지고 있다. 밤길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딸아,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새벽에 떠나거라.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 약 없이 오늘 밤을 넘기실 수 있을지. 딸아. 며느리가 약첩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 가야 합니다. 꼭.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첩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발, 제발 무사하십시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조금만, 조금만 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아버님,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발이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옷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그때 멀리서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누가 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앞에는 아까 그 사내가 있었습니다. 낭자.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버님, 우리 시아버님은. 사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감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오후부터 의식을 잃으셨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며느리가 쓰러지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낭자,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가야 해요. 아버님께. 지금 의원이 와 계시오. 하지만 며느리가 사내를 밀쳤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가야 한단 말입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헐레벌떡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 의원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맥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고 있소.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며느리가 의원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약으로 살리실 수 있잖아요. 며느리가 품에서 약첩을 꺼내 의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의원이 약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의원이 약첩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인삼, 녹용, 우황. 이건 최고급 약재들이오.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약으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하오나, 이미 너무 늦었소. 지금 약을 다려도 제발입니다.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절박함에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소. 최선을 다해보겠소. 의원이 급히 약을 다리러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눈 좀 떠주십시오. 시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약재로 친정 아버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님께서 드실 약을 보내신 겁니까? 약이 아깝다고 하신 것은 그 약이 아버님의 생명줄이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며느리의 눈물이 시아버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왜 그리 하셨습니까? 저 같은 며느리를 위해 당신 목숨을. 의원이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약이 다 다려졌소. 며느리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직 뜨겁습니다. 식혀야 하오. 아닙니다. 지금 당장 드려야 합니다. 며느리는 뜨거운 약을 입으로 먼저 머금었습니다. 입안이 뜨겁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입에 천천히 넣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낭자. 며느리가 약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아버님. 제발. 드세요. 한 모금, 두 모금. 약이 시아버지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는 밤새 시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가냘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예, 집이십니다, 아버님. 천천히 말이 이어졌습니다. 친정은 다녀왔느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 덕분에 친정 부모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그리 하셨습니까? 평생 모으신 것을, 내 말을 들어보겠느냐? 예, 말씀하세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했습니다. 노인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아버님, 적이든 아군이든 내 칼에 쓰러진 자가 얼마인지 나도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의 피가 내 손에 묻어 있다. 며느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을 죽인 것은 죄다. 그 죄값으로 내 아들도 아내도 잃었다. 아버님, 아들은 나 때문에 집을 떠났고 아내는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노인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너를 보내주었다. 아버님, 눈물이 노인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나에게 딸이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내 딸.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내가 부모를 잃는 슬픔을 겪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어차피 곧 죽을 몸이 아니냐. 차라리 이 늙은이가 먼저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은 제게 아버지이십니다. 친정 아버님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노인이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딸이라 불러주시고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시려 하신 분. 아버님 아니시고 누구십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노인이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살아계셔야 합니다. 아버님,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내 딸이 곁에 있는데 어찌 가겠느냐.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햇살이. 노인도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래. 봄이 오고 있구나.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눈이 녹고 매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젊은 놈들 못지 않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행색이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사내. 며느리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며느리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 목소리는. 시아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들. 남편이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내가. 서방님. 세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으면 됐다. 살아 돌아왔으면.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서방님. 정말이신가요?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완전해졌구나. 며칠 후 세 사람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등에 빈 약재 광주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겠습니다. 노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고 가마. 이건 내가 져야 할 짐이다. 며느리는 이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행이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대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시는구나, 사돈 어른. 사돈. 두 노인은 마당에서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돈 어른,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시아버지가 황급히 친정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일어나세요. 사돈 어른 덕분에 저희 부부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우리 며느리 덕입니다. 며느리 덕이라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저승에 갔을 겁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남편이 저를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오냐, 사위야. 잘 왔다. 시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집안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다섯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60년 후, 노파가 된 며느리가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손녀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노파가 약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단다. 할머니께서도 정말 훌륭하셨어요. 노파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효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할머니, 그 약상자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노파가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이 안에 있던 약재로 세 분의 목숨을 구했단다. 세 분이요. 친정 아버님, 친정 어머님, 그리고 시아버님. 결국 모두 살리셨네요.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것이지. 사랑은 그런 것이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얘들아, 할미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예, 할머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심은 때로 가장 투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법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거라.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있단다. 예, 할머니. 노파가 약상자를 닫았습니다. 이 약상자는 언젠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이다. 우리 가문의 보물이니 잘 간직하거라. 예, 할머니. 꼭 그러겠습니다. 봄바람에 매화꽃 잎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마당을 비췄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해 겨울은 정말 추웠지만 그 추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단다. 매화꽃 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단다. 이것이 한겨울에 맺어진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가장 투박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심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재미있으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